그러면 이제 항상 호남이 중요하다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또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재명 대표가 나갔습니다. 나갔죠. 좀 의외였어요. 최근에 그런 유튜브에 나간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저는 2심 재판 뭐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나 걱정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럼 또 이것도 거짓말인가? 내가 걱정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저 걱정합니다. 예? 뭐 그런 건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나를 너무 악마화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어준 씨와의 김어준 그 유튜브 나가서 대화를 했는데 글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으면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 2심 재판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뭐 상식적으로 현명하게 생각하는 대로 판결이 날 것이다. 아니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수가 170명에 달하는 그 정당의 당대표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불과 한 달 정도 된 시간 전에 국회에서 그 누굽니까? 김건희 통일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런 네. 방송을 네.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초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로 보십시오. 해외 사례로 보면 유튜브 중에서도 음모론 유튜브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그런 음모론 유튜브에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출연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거. 거기 간 건 네. 그러니까 자기 측 사람들의 표를 그쵸, 결집해야 할 만큼 예. 급한 일이 생기니까 글쎄요. 그런 거겠죠. 근데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워딩을 재밌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 재판을 했는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그리 엉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그러면 2심에서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이 안 나오면 똑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해댔던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이재명 대표 본인이 했던 말들, 그 말들은 다 어디 가버린 겁니까? 재판부를 거의 저주와 겁박을 했습니다. 김민석, 서초동도 대한민국 땅이다. 니들 그러다 뒤질 거야. 거의 그 정도의 겁박을 했는데 그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예요.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기억에 관한 문제를 처벌하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재명의 기억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잖아요. 뭐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이거는 기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 안 된다라고 본인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기억이 아니라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입을 통해서 말로 나가면 행위죠. 언행, 그것도 일종의 행위입니다.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로 나가면 행위고요.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아닌 추가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허위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문제를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꺼내서 나를 판단한다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민들을 호도하는 건데 그냥 국민들한테 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기억을 가지고 심판하는 법은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법에 기억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허위사실 공표, 언명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고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죠? 그냥 하나만 말을 했어요. 기억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그거 같네요. 옛날에 궁예 관심법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서 처벌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한다. 상당히 지금 저는 뭔가 이재명 대표의 말은 언제나 하지 않은 부분에 관심을 갖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가
물증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백현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안 해요. 꺼냈습니다. 예, 예, 예. 그건 뭔가요? 맞아요. 그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 또 유죄를 받은 그 제가 마치 골프를 치기라도 한 것처럼 조작한 거죠. 네. 그 부분도 유죄가 나왔는데 그거 기억 아니에요. 분명히 물증을 가지고 본인이 발언을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뭐 그 부분은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기억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얘기하면서 본인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많이 돼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요. 친명에서는 이재명 가이드북을 출간할 계획이다. 예. 그 저한테 맡기면 제가 잘 써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가이드북 잘 써드릴 수 글쎄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집단지성이라는 단어, 예, 집단지성을 활용하면 엄청난 백과사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갖고 있는 자료만도 이만큼 넘을 거예요. 네. 제가 그거 혼자 써도 아마 그분들보다 더 잘 쓸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김어준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들을 쭉 하고 그게 이제 지지자들에게 학습이 되겠죠. 이거다. 어떻게 기억을 처벌하냐? 아, 악마가 너무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후속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또 충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한 발언을 가지고 지금 남보다 더 먼저 행동에 옮기려는. 아니 근데 그 책을 쓰는 건 좋아요. 지금부터 아마 한 달은 걸리겠죠. 아무리 빨리 써도. 근데 한 달 안에 재판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떡하죠? 하여튼 그랬고요. 어제 또 그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나와가지고요. 예, 우리가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예,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성장이 화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에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기본 사회를 안 하는 줄 알아도 또 다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고요. 또 25만 원 뭐 지원은 안 한다고 하더니 또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다른 견제 장치나 제도에 대한 얘기는 없이 국민 소환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너무나 현란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좀 얘기 드릴게요. 먹사니즘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잘사니즘이 나왔습니다. 잘 사는 뭐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 보죠.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용 없죠. 어떻게 그다음에 어떤 사회를 지향하겠느냐? 그거 없이 지금 나온 단어가 뭐 고작 성장, 뭐 기본 사회,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정치의 사명인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 제2의 민주화, 제2의 산업화. 어제 거의 뭐 그 12첩 반상을 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놨습니다만 과연 이 중에서 진지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국민 소환제?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제 식으로 이거를 평가를 해보자면 네, 번역기 좀 돌려보시죠. 예, 하나하나가 유체 이탈인데 하나씩 제가 왜 유체 이탈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정성장. 이게 원래 평등하고 성장하고는 모순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은 지금까지는 보통은 집중 투자잖아요. 특정 분야에,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해서 되는데, 이게 공정성장이라는 건 사실 되게 듣도 보도 못한 거기 때문에 공정성장 이야기를 하려면 뭔지를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같이 한 건데 이 형용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설명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는 말만 그럴듯한 하나의 위원회 조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무의미합니다. 그다음에 30조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는데, 아니 그러려면 작년에 했으면 됐다니까. 예산 다 깎지 말고. 예산 깎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예산 깎은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와서 추경하겠다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 모순입니다. 유체 이탈이죠. 그 전에 먼저 작년에
성장 동력과 관계된 예산들을 내가 무책임하게 다 깎아버린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라는 건요. 이거 개헌하고 결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소환제를 지금 민주당이 오늘도 개헌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이미 행안위에서 그 국민 소환제와 관계된 법안들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 검토 의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헌법과 충돌한다. 즉 개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반복해서 국회에서 이미 다 들은 상황입니다. 그걸 안 들은 것처럼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개헌을 하자라는 말을 사실은 저는 한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한테는 모든 모순이 다 해결이 되니까요.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에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위하게 배태돼 있다. 참 어려운 말 씁니다. 그 광범위한 극단주의를 배태시킨 원흉 중에 한 명은 이재명 본인입니다. 이런 극단주의를 광범위하게 유포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고두 구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들 앞에서 제 회초리를 때려주세요 해야 되는 사람이 마치 자기는 극단주의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원, 헌재, 선관위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법원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크게 유포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법원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불신을 유포했습니다. 개딸들이 얼마나 법원을 공격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법원을 능멸했습니까? 이 부분 이재명 대표가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요.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합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본인에 대한 공격인데 본인은 관계없는 것처럼 유체 이탈이 뭐냐면 아웃 오브 보디입니다.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되게 무서운 말인데.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범죄를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남 이야기 하듯이 저렇게 태연하게 말을 합니까? 저렇게 무책임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할 때 본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거예요, 항상. 보통 정치인들은요. 항상 그 나부터. 스스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스스로 부끄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모순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자기 속에서 한 번은 걸러보잖아요. 그 기제가 아예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소환제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헌법 개정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이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해놓고 불체포 그래놓고 특권 본인 뒤에 살려달라고 숨었잖아요. 한 달 뒤에 하잖아요. 예, 숨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뻔하잖아요. 아니 국민 소환제, 국민들은 그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국회의원들만 그러면 선출됐다고 해서 4년 동안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뭐 국회에서 막말하고 뭐 의정활동 열심히 안 해도 또 선거 몇 달 전에 또 지역구에 가가지고 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또 절하고 읍소하면 또 찍어줬거든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국민 소환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제 유튜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 여론의 80%가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핫한 아젠다인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소환제를 갖고 가게 되면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여야의 거당적인 합의나 협의가 만들어져야 되고 예를 들면 지역 유권자의 10%로 잡을지 15%로 네, 잡을지 네, 네. 20%로 잡을지 이거 되게 그 기준선도 맞아요. 애매해져요.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도, 그리고 임기 1년 차부터 할지 2년 차부터 할지, 이게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반에 대한 논의라든지 준비 작업도 하나도 없이 던지기만 하면 자기 아젠다인 줄 아는데 연구 일주일이라도 연구하고 말했으면 제가 믿어준다니까요. 이거 단 일주일도 연구 안 하고 그냥 말만 삑 던지면 그냥 자기 정책이에요. 이거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처음 다 그럴듯해요. 훌륭해요. 국민들이 이거를 상당수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던지면 다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 자체를 또 비판하면 마치 좀 잘못된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는 어떤 제도든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세요.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 시킬 때도 보세요. 다 정당한 절차를 밟은 거예요.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 최종 경선자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세요. 처음에 누구를 경선을 붙여줄 것인지부터는
의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획을 하는 거고요. 그 극성 뭐 지지자들이 그 당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소환제도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소환제 저도 좋은데요. 제발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단 일주일이라도 고민이나 해보고 나서 저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단순히 그냥 귀에 듣기 좋으라고 네. 그냥 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가소로울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죠. 모든 게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것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사니즘 잘사니즘 기본사회 던져놓고 이게 별로 반응이 안 좋네? 그러면 그 다음날 저는 실용주의자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 국민소환제를 던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라기로부터 네.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소환제 한번 여야가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근데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런 논의로부터 한 달 뒤에는 이재명 대표는 아마 격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뭐 너무 사명감 갖지 마시고 본인 재판에 더 충실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이, 오늘 또 김호준 나와서 그랬잖아요. 대법원까지 아직 많이 남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뭐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개헌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